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아리에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일요일이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동 공격한 이후 두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에 대한 진정한 참수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예루살렘, 심지어 이란 언론까지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지휘관들과 함께 첫 번째 공격에서만 48명의 고위 지휘관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거되고 확인된 정권의 수뇌부로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외에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으나 어제 하메네이와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란 정권은 오늘 매우 이른 시간에 헌법에 따른 후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임시 지도부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두 정치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은 아야톨라 알리 레자 아라피로 오늘 임시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오늘 밤의 공격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그곳은 단 일주일 만에 4명의 지도자가 거쳐갔습니다. 나스랄라가 제거된 후에는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제거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하세요. 오늘 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의 전 대통령이자 매우 유명한 모하메드 아흐마디네자드가 테헤란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격 중 하나에서 제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란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란 핵폭탄 개발의 강력한 추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군 공격력은 이란 정권의 이익에 있어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파괴적입니다. 오늘 네타냐후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금 테헤란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실제 언어로 말하자면 지휘센터에 대한 국지적 작전과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군 전투기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하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연합군의 전투기들이 이란 전역을 아무런 방해 없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녹화하기 직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식 소식통들은 이번 마지막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상대로 더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여러 개의 자탄을 방출하여 피해 범위와 위험성을 높입니다. 피격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말입니다. 어제는 세 번째였고 오늘은 베트셰메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영상은 한 이스라엘 시민이 훨씬 더 강력한 이 미사일이 요격되는 순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가 투입된 고강도 작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의 B2 스피릿이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복 임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주리주 위트먼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36시간 동안 즉 미국에서 이란의 중심부까지 왕복하는 임무입니다. 4대의 비행기, 그리고 그것은 사용 가능한 전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그들이 그렇게 긴 비행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2025년 6월 전쟁에서 사용된 탄약,
즉 일부 사람들이 1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GBU-57, 즉 거대한 벙커 관통 폭탄이 포르도와 나탄즈 같은 깊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2단계에서는 오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2000파운드짜리 제2담, 즉 GBU-31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B2는 이 폭탄 16발을 탑재했을 것이고 총 64개의 유도탄이 사용된 셈입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목표가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지난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란의 재래식 무기고, 즉 저장고, 덜 깊은 터널, 그리고 특히 탄도미사일 비축분을 비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란이 대응하고 있는 발톱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오늘 이스라엘과 미국은 계속해서 테헤란을 강타했습니다. 이란 수도에서 또 한 번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미군과 협력하여 새로운 공습을 완료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두 목표물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목표물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무보안군 본부는 통신을 담당하는 지휘 및 통제 센터로 설명됩니다. 지상에 있는 최고 지휘부와 정권군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본부는 이란 국민에 대한 내부 탄압 기구의 일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타랄라 본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은 테헤란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주요 기지로 묘사되며 이란 정권 방어 체계의 전략적 핵심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테헤란 중심부에 위치한 방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물, 대공진지, 적대적인 발사대, 탄도미사일 네트워크 등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시 곳곳에서 폭발과 연기 기둥이 목격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테헤란 수도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점에서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이 전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전 정보가 등장합니다. 700회가 넘는 전투기 출격과 미사일 및 탄약 발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에서만 집계된 수치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테헤란 상공에서 절대적인 공중 우위가 확보되어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휘센터, 이란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권의 지휘소가 공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테헤란에 있는 바시지 기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시지는 혁명 이후 창설된 자원 중운사 조직으로 혁명 수비대에 소속되어 있으며 내부 통제와 탄압 역할로 매우 유명합니다. 시위가 일어날 때 이곳을 타격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내부 무력을 타격하는 것이며 이 무력을 통해 이란 사회에 대한 모든 억압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도 매우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치적 동맹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 남동부의 샤이드 베게스티 항구에 대한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발적인 작전이 아니라 군사체계, 탄약고, 지휘 노드, 레이더, 미사일 창고, 지휘 복합체의 체계적인 해체입니다. 이란의 8개 도시가 이스라엘과 미국 공군에 의해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공모함, 지역기지, 그리고 스텔스 플랫폼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정권의 핵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시스템, 군사능력, 방공망과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휘 및 통제 목표가 공격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미국과의 조정과 협력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좋아요. 말씀드리죠. 이란의 행동은 정말 미쳤어요.
이틀 동안에만 총 1484건의 공격을 포함한 이란의 대규모 대응이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591건은 미사일 893건은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범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란의 공격으로 11개국이 타격을 받거나 공격당했습니다. 현대 시대에선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란이 감행한 공격 횟수가 적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일 97기와 드론 283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사일 167기와 드론 541대를 받았으며 대부분이 요격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요격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는 200발이 넘는 미사일과 66발의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시리아, 그리고 키프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키프로스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이 이 나라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아크로티리 공군 기지를 목표로 했고 다른 하나는 테켈리아 기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두 기지 모두 영국의 주권 영토입니다. 200개가 넘는 미사일이 그 섬을 넘어 날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유럽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사일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시설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할 수 있다면 공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원하지 않았던 대화에 유럽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전 지역에 걸쳐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37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한창이던 중 예루살렘 근처 베트 셰메시에서 미사일 한 발이 직접적으로 명중하여 최소 9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공격에서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손상되었다고 밝혔으며 구조대는 잔해 속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사일이 명중하기 전에 요격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더 심각한 것은 에로우 시스템이 해당 미사일에 대해 발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시 당연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당국자들은 요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지금까지 당국자들은 이란은 지난 6월 작전 첫 며칠 동안 발사했던 미사일의 절반도 차에 되지 않는 수의 미사일만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이란은 지난 6월 작전에서 발사했던 미사일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의 미사일만을 발사했습니다. 방어망이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100% 철통 같지도 않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뚫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남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시나고그가 있던 대피소의 지붕이 무너졌고 충격으로 단지 8채의 주택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응급구조대, 후방사령부 부대,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대지 미사일 위협이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앞으로 힘들고 복잡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산업과 정권의 탄압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작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채널을 구독해야 할 때입니다. 새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매일의 업데이트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여러분의 왓츠앱으로 직접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멤버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 저희가 영상, 사진, 일상 소식을 공유하는 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해상 전쟁으로 넘어갈까요? 미국은 오만만에서 이란의 자마란 프리기함이 침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사일 4발로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영상 편집과 2개의 영상,
영상 시리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두 개의 항공모함 영상에서 항공모함이 명중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미국의 지상기지를 공격한 사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상 분쟁은 우리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이끌었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공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만 해안 앞바다에서 공격을 받은 유조선 스카이라이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대가 봉쇄 명령을 따르지 않은 두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이 지역의 주요 해상 병목 지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 궁금해한다면 그 이유는 석유와 세계 무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무즈, 그리고 오르무즈, 그리고 오르무즈. 시장에 공황이 오고 그래서 오늘 모든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켜볼 겁니다. 블랙 먼데이가 어떻게 될까요? 블랙 먼데이, 아시아가 곧 시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고 오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으며 석유가 공격당하고 여러 나라의 인프라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논리적으로는 석유 그리고 전망 엄청나게 가지고 예상 시행하며 해협이 봉쇄되면 무역이 무슨 말인지 먼데이, 월요일 먼데이, 무역, 오르무즈 해협과 함께하는 시장, 무역 그리고 인프라와 함께 논리적으로는 빠르게 기대하는 시행합니다. 석유, 무역, 글로벌 석유 그리고 무역. 모든 시장에서 금값이 지금 급등했습니다. 저에게 오늘 가장 불안한 소식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이스라엘에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공격받은 국가들 중 오늘 오만에 대한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만은 결코 평범한 국가가 아닙니다. 오만은 역사적으로 중립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사태가 터진 바로 그날까지도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지는 오늘 정권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오만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군대의 목표물에 대해 조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고립된 채로 전쟁 전에 미리 내려진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꾸밈없이 해석하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실수와 사태 악화의 위험이 배가 된다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그들의 전개에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F-4 팬텀 전투기로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완전히 선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오래된 F-4 전투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비행기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아니, 비행기도 맞지만 이 영상의 의도는 미국 목표물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영공에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신형 F-22와 F-35 전투기들이 자유롭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에 관한 세부 정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CIA가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몇 달간 하메네이를 추적하며 그의 동선을 지도에 표시하고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보당국이 어제 아침 열린 이례적 회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공화국의 대통령의 테헤란 중심부의 한 복합 단지에서 이란의 주요 지도자들이 소집된 회의였으며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이 참석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실질적이고도 매우 짧은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정보는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전달되었고 이스라엘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으로 예정되어 있던 야간 공격 대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간 공격으로 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단지는 타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메네이와 고위 관리들, 보안 및 정부 고위 간부들도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최종 평가로 볼 때 우리는 미국이 전략적 핵심을 겨냥한 단계와 미사일을 겨냥한 또 다른 단계를 실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도부와 해군 역량의 일부를 잃으면서 이 지역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면,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핵심 질문은 이제 무엇이 올 것인가 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란은 미국 기지에 추가 타격을 시도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럽이 미사일이 이미 영국 영토를 향해 날아가는 상황에서 키프로스에서 이 일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영국은 자국 함대를 배치했고 심지어 이란에 대한 여러 공격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니 저와 함께해 주세요. 이번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